인생 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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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요새 연애 방송이 인기가 좀 많아져서. 네네. 예, 그래도 뭐, 영화 방송은 늘 인기가 고정돼 있습니다. 바닥입니다, 바닥. 바닥이라뇨.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에요, 저는 다 이게 실시간 네. 체크하고 있어서. 하트는 바닥입니다. 그냥 우리 즐기면서 하자고요. 맞아요. 하트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방송도 재밌어요. 예. 최근에 그 연애 방송에서 링링님이 네. 잠깐 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링링의 존재감을. 예. 예전에는 이쪽 M님과 자유님과 했잖아요. 네. 연애 방송을 링링님이. 예. 근데 역시나 레전드. 네, 재밌었어요. 예. 레전드 방송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뭔가요? 오늘 그 지난번 회 소개드렸듯이 그 슬기로운 감방생활. 예. 그래서 뭐 작년에 화제작이었죠. 지난번에 소개 안 해주셨어요. 했어요. 왜냐면 제가 편집을 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랬었나? 예, 그 소개해주는 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기대하시라고 약간 좀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슬기로운 깜빵생활. 저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 맞아요. 네. 되게 호평한 네. 드라마, 웰메이드 드라마. 예. 근래 본 드라마 중에 최고였다고까지. 오.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근데 보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저는 원래 TV를 안 봐요. 안 봐서 지금 이거 따라잡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나인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나인. 그건 또 뭔가요? 드라마 나인 모르세요? 네. 지금 한번 빨리 검색을 해보세요, 나인. 그 이진욱 나오는. 아, 그래요? 네. 이진욱이랑 이런 게 조용히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전혀 재밌어요. 몰랐어요. 이게 또 시간 여행하는 드라마라 재밌습니다. 벌써 5년 전 드라마네요. 그게 5년 전을 갖다. 비밀의 숲보다 더 오래됐어. 저 그리고 또 이 TVN이라서 네. 비밀의 숲에 나왔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와, 저 사람들 진짜 연기 잘한다. 그 해롱이 비밀의 숲에서는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냉혈 검사님이셨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범죄자로 벌써 해롱이가 그냥 시작했어. 범죄자면 또 몰라. 마약 약쟁이로 나와가지고 아주. 전 근데 그 연기가 약간 안 좋았어.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네. 왜요? 너무 현실성이 없었다? 그 연기 자체가? 진짜 마약한 사람들이 진짜 막 그리고 약간 좀 너무 그런 그쵸, 그냥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코믹 소재로 나온 거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서 저는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 해롱이 덕분에 많이 좀 떼굴떼굴 구르기도 했거든요. 저 거기 그 머리 하야신 분. 네네. 혀 짧고. 그랬잖아요. 네. 카이스트. 네. 그분이 재밌었어요. 물레동 저는. 카이스트. 네, 물레동 네. 카이스트. 맨날 발차기 하는 장면 많이 나오고. 그분이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뭐 줄거리도 안 나왔는데 그냥 마구마구 등장인물이 출연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캐릭터 하나하나 다 사연이 있고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어서. 근데 이런 드라마 특징이 뭐냐면 캐릭터 자체가 살아있는 드라마들은 나중에 그 배우들이 다른 연기하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 드라마에 지금 우리가 아는 캐릭터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색함을 느끼나 봐요. 다른 연기를 하면은 조금. 그래서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잘 없어요. 이렇게 캐릭터가 강한 연기 한 다음에 그 다음 역할이 아주 주연이 아닌 이상은.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이 TVN 드라마들이 어찌 보면 약간은 그 인기가 없는 무명 배우들을 많이 출연시키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뜬 배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미지는 많이 가긴 하죠. 예를 들면 박보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아무튼 요번에 저희가 명저들을 봤는데 제가 명저들을 뽑아서 봤는데 확실히 사주들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네. 캐릭터랑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은 그 TVN 드라마를 최초로 한국 드라마로 이제 소개를 하는 방송인데요. 이제 TVN의 그 시작부터 좀 먼저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자유님이 이거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드라마 하려고 전원일기 그 몇십 년의 방대한 양 최보람 사주도 보고 최보람 사주 보면서 왜 복길이가 그렇게 자랐는지 인생사를 다 이 몇십 년에 걸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뭐 수십 명의 캐릭터가 나오죠. 유인촌도 나오고. 유인촌과 장관이 될 줄 알았나 거기서. 근데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의 반은 싫어하죠. 를 못 본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 그럴까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의 자유님이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슬기로운 깜방 생활을 한 게 MB 축하 기념으로. 그러네. 요즘 시기가 딱 맞네요. 네, 일부러 잘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감방 생활을 저희들이 볼 겸 잘 골랐습니다. 그 먼저 그러면 그 PD를 먼저 소개를 해야죠. 그래서 신원호 PD라고 이 사람이 원래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서울대 화공과 출신인데 KBS PD를 했었거든요. 뭐 KBS에서는 도전 골든벨, 여걸식스. 제가 재밌게 본 것들이네요. 그리고 또 남자의 자격. 그걸로 되게 유명해졌고요. 어찌 보면 그 공중파에서 그 예능 3대 PD라고 있었어요. 그 신원호하고 뭐 나영석 그리고 그 몰래 카메라 했던 분도 아닐까? 무한도전의 그 무한도전 김태호 PD. 세 명을 너무 옛날 사람. 몰래 카메라. 이게 언제 쪽입니까? 양심냉장고. 쌤 요새 점점 올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예능 3대장이라는 PD가 있었는데 그 2012년에 그 나영석하고 신원호하고 같이 KBS잖아요. 같이 이제 CJ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2012년에 넘어가면서 이 신원호 PD가 드라마를 한 게 그 응답하라 시리즈. 최고였죠, 사실. 그렇죠.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가자마자 한 게 응답하라 1977이라서 그 H.O.T 팬들을 그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드라마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케이블 쪽에서 드라마를 하니까 캐스팅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그 배우들이나 아이돌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를 친 다음부터는 서로 이제 응답하라에 출연하려고 했었죠. 그죠. 그 예능 PD 분들이 그런 드라마도 하고 싶어 하나 봐요. 보통 제가 아는 분도 좀 드라마 쪽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신 PD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큐멘터리 PD를 그 지원을 했는데 뭐 어떻게 그냥 예능 쪽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발전한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 이공계 출신이지만 상당히 그 섬세한 연출을 한다. 이런 식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어찌 보면 또 TVN 케이블 드라마를 공중파 이상으로 이제 수준을 올려놨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배우들보다 이 PD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PD가 만든 드라마는 티가 나요. 그죠?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어요. 딱 만들었다. 이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분위기가 쫙 깔려 있고요. 카메라 기법이나 약간 음악이 나오거나 카메라 어떻게 돌아가는 장면들 약간 그런 것들이나 뭐 개그 코드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좀 잘 봤더니 따져보니까 그 사실 그 패턴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 그러니까 별로 인기 없는 인물을 캐스팅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력을 찾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때 뭐 정은지나 뭐 서인국 이런 애들을 그냥 스타급으로 올려놨고 또 고아라도 이제 응팔에서는 별로 이제 연기력도 인정 못 받은 이제 이쁘기만 한 배우였는데 그 고아라도 이제 떴고 또 그 이후에는 고아라도 다시 예쁘기만 하고 인기 없는 배우가 됐죠. 해리도 또 엄청 떴잖아요. 해리도 해리가 뜨고 네, 뭐 정우도 떴고 많이 떴어요. 그리고 박보검 그쵸. 많이 띄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과거의 회상씬 같은 거 막 끼워넣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도 회상씬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 맞아. 회상씬이 많고. 많죠. 그리고 이제 응답하라에서 보면 이제 배우자 맞추기 퀴즈식으로 이제 드라마가 발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크리스탈하고 뭔가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 이제 패턴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재미는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맞아요. 또 이런 패턴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같이 이제 그
TVN으로 같이 넘어간 PD가 또 나영석 PD가 있잖아요. 네.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영석 사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보면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보면 요즘 잘 나가는 무슨 윤식당이라든지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PD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영석 사단이라고 보면 이 신원호 PD하고도 공동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 뭐 이진주 PD, 신효정 PD, 뭐 작가들이 뭐 거의 한 25명 정도가 뭉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보면 애완동물이 나와서 자막을 막 이렇게 애완동물을 끼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출연자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촬영하는 듯한 감시하는 듯한 이런 거. 그래서 이서진 같은 사람도 상당히 그 사람의 어떤 개인 습관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카메라에 담으니까 그래서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또 이렇게 하나의 또 재미있는 소재로 또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로 봐서는 어쨌거나 이 나영석 PD나 신원호 PD나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드라마의 수준, 예능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 사주도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모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거는 어찌됐든 운이 좋고 사주가 괜찮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였느냐가 이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게 있어서. 맞아요. 여기 꽃보다 청춘에서도 이 신원호 PD랑 그 같이 막 공동 작업도 하고 막 그런 장면도 나오고 해요. 일단 신원호 PD 사주를 한번 볼까요? 예. 신원호 PD는 을묘년, 갑신월, 병호일주고요. 차력법으로 을묘년, 을유월, 임오일주입니다. 아까 공대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본원에 병호일주들은 공대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문과생들이 정말 드물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대생들이 많고요. 차력법의 임오일주가 좀 더 PD를 하게끔 좀 더 유용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감각도 있고. 아무래도 이전 방송에서 램프님 이야기하면서 많이 해가지고, 그런 연예계 쪽 얘기는 그런 게 임오일주들은 많이 있고요. 사주도 뭐 인수랑 재성 부분이 잘 돼 있는 그런 사주의 구성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재밌는 거? 신원호 PD 좀 재밌는 거에 좀 강할 것 같아요. 유쾌하고 좀 웃기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임오일주의 이런 부분에서 잘 나오는 것 같고요. 나영석 PD랑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같은 PD니까 병진년, 임진월, 정의일주고요. 차력법이 병진년, 계사월, 을축일주예요. 그랬을 때 나영석 PD는 원래 막 코믹한 사주 유형은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정의일주긴 하지만 정의일주가 막 그렇다고 코믹까지는 아니거든요. 임진월에 그냥 이 사주는 사주 구성이 좋고 원래는 나영석 PD가 하는 예능류가 좀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상당히 귀찮거든요. PD들이 하기에도 시간도 많이 뺏기고 을축. 그랬을 때 차력법에 을축일주가 나오니까 그런 걸 좀 할 수가 있죠. 저주받은 을축. 진짜 남일 같지 않으시죠? 남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PD면은 그 야외 방송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국도 다니고 막 이런 거. 삼시세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인원들이 계속 그 앞에서 계속 앉아서 촬영을 한대요. 일이 엄청 많을 거야. 그거 다 끌고 다니려면 준비할 것도 엄청 많고. 그 알쓸신잡에서도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얘기할 동안 다 거기서 촬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가들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좀 번잡한 그 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차력법 을축일주 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아무튼 사주는 확실히 나영석 사주 좋은 사주는 맞아요. 신원호 사주도 좋은 사주고요. 나영석 PD가 이제 TVN으로 넘어갈 때 30억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정도 횡재운이 있나요? 횡재라고 하긴 그렇죠. 이 사람이 그 많은 능력이 되니까 저는 더 받아도 된다고 보죠. 그게 대운이 이 사람이 왜 옮겼을까요? 나영석은 무조건 옮기는 사주입니다. 사주 본원에서 관이 극당하고 있고 사주는 좋은 거랑 상관없어요. 이 사주는 좀 배신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배신. 제 생각에 딴 데서 또 돈 주고 부르면 이 사주는 가요. 나영석 사주는. MBC에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MBC가 요새 예능이 좀 안 되잖아요. 네, 무한도전도 끝나고. 그랬을 때 나영석 PD 돈 많이 주면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리도 보장해주면. 그렇게 나영석 사주는 의리형 사주는 아니에요. 막. 그랬을 때 신원호 PD 사주는
그래도 의리 있다라고 보죠, 이 정도면. 예.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간 것 같아요. 신원우 PD는 거기서 자기가 드라마를 거기서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 같아요. 근데 나영석 PD는 사실은 좀 돈 때문에도 그럴 것 같아요. 30억보다 더 받을 수도 있죠. 지금은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에는 한 100억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손대는 것마다 다 데이트니까. 네. 거기다가 공중파 가면은 얼마나 파급력이 크겠어요, 이 사람이. 그쵸. 네. 무한도전 할 시간에 나영석 PD가 프로그램 맡으면 장난 아닐 겁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죠, 거기 가서. 네. 뭐. 아무튼 나 PD도 이 신원우랑 비슷하게. 네. 그 예능과 어울리지 않는 인물을 캐스팅해서 예능으로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 새로운 인물을 캐스팅하는 능력? 그게 이제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캐릭터빨이 아니라 그 감독이 어떻게 카메라 연출하고 그쵸. 어떤 거를 잘 하는 거에 결국엔 감독 능력인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어울릴 때도 누군가 특정 행동이 어디서는 별로 그냥 별거 아닌 행동인데 괜히 옆에서 띄워주면은 그게 또 재밌는 게 되거든요. 캐릭터가. 근데 그런 연출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도 봐도 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는 게 신선하잖아요. 예를 들면 유시민 같은 사람이 예능에 나온다. 이거 상당히 신선하잖아요. 맞.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를 많이 또 노리는 것 같아요. 뭐, 예, 좋습니다. 저를 왜 안 불렀을까? 저를, 네. 우리 둘 다 고개 돌렸어. 아니, M님과 자유님 다 같이 불러도 되죠. 네. 그냥 일반인. 전 괜찮아요. 됐어요. 일반인 알쓸신잡에 한번 나갔습니다. 정말, 네, 저는 예능감이 되게 충만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누가요? 누가 싫어요? 이분들이. 저는 약간 좀 그런데다가 약간 설칠 수도 있어서. 첫째는 일본식 네. 일본식 예능에 좀 강하지 않을까. 그래요. 제가 일본을 진출하면 꼭 예능에 나가겠습니다. 일본식 중국식 예능이나. 중국식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본식에 제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로 해볼까요? 네. 네. 이게 워낙 슬기로운 감방생활은 워낙 길기 때문에 뭐 줄거리 전체를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냥 큰 이야기의 그 뼈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물도 따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제목을 들으면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감옥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미드까지 다 봤거든요. 영국 드라마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보통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는 거기서 살인, 마약, 매춘 막 이러거든요. 거의. 근데 정말로 이 드라마는 정말 슬기로웠습니다. 정말. 근데 차쌤은 왜 감옥 영화가 좋을까요? 그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심리들이 더 정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평상시 모습에는 많이 숨겨, 어떤 모습을. 그러니까 두려운 거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이나 아니면 뭐 어디 정글에서 뭐 고립되거나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의 진짜 사람들의 본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본 모습이 가장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 그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맞아요. 맞닥뜨렸을 때 본 모습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화토판에서도 도박판에서도 본 모습이 뭐가 걸려 있어서. 그렇죠. 도박판에서도 나오고. 그 진짜 그런 것들이 더 그래요. 왜냐면 일반적인 삶에서는 성격 좋은지 나쁜지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연인이 자기가 사귄 지 얼마 안 되면 반드시 어떤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같이 뭐 오지탐험 오지탐험. 저도 그거 괜찮거든요. 어떤 그런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자 덕을 보려고 해. 인수가 많아서. 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갔어요. 그랬을 때 M님이랑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 남자가 여기 힘든 상황인데 자꾸 나한테 기대려고 하네? 자꾸 나를 오히려 뭐 좀 해달라고 많이 시킨다든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실제 그 상황에서는 다 나와요. 그게. 예. 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때 마음이 제가 좀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송? 아니 진짜로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거를 좀 뭐 어떻게 좋게 해결하든지 하면 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자기 혼자. 좀 그런 모습이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그 위기 상황에 한번 닥쳐봐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막 남자들 나 멋있는 척하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그냥 믿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진짜 멋있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오지. 네. 평상시에 저는 그럴 때 더 여유롭게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저랑 같이 상의를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행 갔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하고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첫쌤은 감옥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답답해. 막 미칠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막 내 가슴이 막 답답해. 그 한정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위기 상황이 정글이나 오지는 더 스릴 있고 재밌는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난번에 룸도 답답했죠. 그러니까 답답했는데. 그래도 답답한 거랑은 다르잖아.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걸 좋아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가보지도 못하고 가볼 수 없는 곳이니까. 약간, 저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만약에 세상 어떤 전 만약에 가게 되면 족구 열심히 할 겁니다. 전 제가 가면은 일부러 간 겁니다. 근데 정말 가기 싫고 교도관도 정말 하기 싫어. 근데 전 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에 나왔던 거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보다 편한 곳이야. 군대가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군대 힘들겠다. 네, 전 그거 보고 진짜 군대 가기 싫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쵸. 네. 드라마니까. 전 드라마 보고 감옥 갈만하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저보다 힘들겠죠. 그 드라마니까 그렇지.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뭐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예. 이제 죄송해요. 드디어 이제 줄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그 KBO의 슈퍼스타 야구 선수 김재혁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마무리 투수로 한국에서 최고 기록을 세워서 이제 뭐 드라마 상이니까 최고 기록을 세워서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서 막 이제 한국 무대를 평정하고 이제 미국을 진출하려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그 오승환? 네, 그 마무리 투수. 이제 영어로는 이제 클로저라고 그러잖아요. 클로저.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 투수로 이제 유명한 선수였죠. 그 애는 이제 그 우승을 하고 이제 미국 진출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요. 그 여동생이 이사를 갔는데 한 번도 안 가본다고 전화해서 막 구박을 하니까 이 김재혁 선수가 이제 여동생 집에 찾아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막 비명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범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이 막 도망가는데 이 김재혁이가 막 쫓아가죠. 쫓아가다가 막 격투를 벌이는데 이제 얘가 위험해진 순간 이 김재혁이 그 상패로 옆에 있던 상패로 그 범인의 머리를 딱 내리쳐가지고 이제 범인을 제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범인이 그 중태에 빠지게 돼요. 결국엔 죽었나요? 네. 결국엔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거기서 그 현장에서만 그러고 말았으면 되는데 도망가니까 쫓아가면서 또 때렸거든요. 그 상황이면 쫓아가서 좀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되게 애매해요. 네, 원래 이렇게 화내고 이렇게 화를 내면 손해를 봅니다. 맞긴 한데 나도 내 그러죠, 당연히 가족 그러겠죠. 중에 누가 그런 일을 당하면 근데 그게 정상적이 됐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원래는 그렇죠. 쫓아가면 안 되고 그 동생을 보호해 주는 걸로 경찰도 부르고 그게 원래는 현명한 답이죠. 원래 근데 미국에서도 정당방위가 되게 강하잖아요. 미국은. 그래도 쫓아가서 총으로 죽이면은 살인입니다. 미국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심정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사람을 너무 다치게 했으니까. 맞긴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건 정당방위다. 그래서 뭐 별일 아닐 거고 이제 금세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폭행치사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데 재수가 없는 게 중태에 빠진 범인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데? 그냥 따지지 마세요. 네,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큰 줄거리만 얘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이 구치소에 있다가 실제 이제 실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특수 폭행죄로 이제 구속이 되죠. 그래서 과실치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할 선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갇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네. 차쌤은 별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뭐 살면서 별의별 일도 다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실. 네.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 갑신이 생각나지 순간적으로? 갑신일주? 나락으로 와, 진짜 근데 그 사람 행동이 정말 관 많은 남자의 그 딱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말도 느려, 그냥 답답하고 연애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고. 아니다. 일단은 먼저 줄거리가 가야죠. 네. 그래서 2년의 실형을 받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이제 영웅에서 범죄다 신대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세상의 가장 아래쪽이라는 교도소에서 그 슈퍼스타가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김재혁은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교도소에서 운동이나 하면서 2년 버티다 나가려고 하는데, 워낙 유명 인사다 보고, 그 교도소에 또 이상한 인간들도 많으니까,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김재혁이 그거를 불의를 참지 못한 또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하고, 또 거기에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 네. 친구,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운동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그쵸? 고향 친구죠? 네. 고향 친구랑 같이 교도소에서 이 정 많은 교도소 동기들이랑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재기를 해서 교도소를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게 된다. 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인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워낙 많아서 이제 소개하기는 힘들고 이제 캐릭터들을 좀 캐릭터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그게 대비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교도관과 그 다음에 이 김선수가 정말 성격이 캐릭터가 딱 나뉘어지지 않아요? 재성남과 관남. 김재혁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주인공하고 박혜수라는 배우가 나왔잖아요. 네. 박혜수 처음 봤어요, 저.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연극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배우였었는데 이제 신 PD가 이번에 잘 캐스팅을 했죠. 네. 어쩌면 되게 캐릭터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머리도 이렇게. 저 그래서 감옥 가면 다 머리 그렇게 자르나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 사람 말고도 고 박사도 머리 스타일 그렇게 생겼고 다른 사람들도 머리 그렇게 잘랐던데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발을 미용실에서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르나? 바가지 놔두고? 캐릭터를 또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김재혁 같은 경우. 근데 그러긴 김재혁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머리 그래요. 근데 김재혁이 그렇게 한 거는 그분이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못 챘네요. 일부러 눌러서 했더라고요. 눌러가지고 머리숱을 좀 있어 보이려고 한 거고요. 다른 제가 사진이나 나오신 거 보면은 이마 까고 진짜 앞에 좀 탈모가 많이 진행된 상태더라고요. 거기 나이가 30인데 30 같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실제 여기선 나이가 38이신데 지금 그분이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어떻게 너무 사가가지고 아무튼 사주 봐볼까요? 원래 박혜수 씨. 먼저 사주 먼저 보고 김재혁에 대해서. 네. 재밌어요, 김재혁. 김재혁하고 정경호 사주를 같이 보죠. 일단 박혜수 사주인데 신윤형 기해월 개미일주고요. 본원이 차력법이 신윤형 경자월 무진일주예요. 그래서 사주 본원만 보면은 그런 묵직한 느낌의 외모가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개미일주들이 그럴 리 없으니까. 근데 차력법 보면 무진일주가 딱 나옵니다. 진짜 상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 덩치나 나도 이런. 무진 같은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쵸. 딱 사람도 묵직해 보이고 외모상으로 그래요. 근데 이분이 왜 그 전에 안 떴냐면 실제로 무진일주들의 특성인데 연기하면은 그렇게 캐릭터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에 맞는 캐릭터를 찾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양한 연기에 좀 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좀 무명이지 않았을까? 그쵸. 등치도 되게 좋고 근육줄이잖아요. 또 딱 운동선수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멜로했을 수도 없고 그 외모나 어떤 스타일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 쓸 수 없어서 실제 박혜수 씨는 사극에 많이 나왔어요. 장군같이 수영 기르거나 그런 스타일의 실제 무진일주들이 잘 맞아요. 이런 드라마 소재가 없었죠. 캐릭터도 없었고. 이렇게 남자들만 많이 나오거나 우리나라 특성상 꼭 러브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정말 남자 드라마였던 것 같아. 맞아요. 네. 예전에 정치 소재로 나왔던 거 빼고는 정말 흔치 않게 나온. 나는 처음 봤을 때 운동선수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아, 그 사람이? 네, 워낙 또 몸이 좋아가지고.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또 열심히 했겠죠. 근데 처음보다 박혜수 씨가 그 연기가 진행되면서 회가 진행되면 몸이 좋아져요, 점점. 제 생각에 처음에는 계속 운동을 했구나 또. 관리 안 하다가 이제 촬영하면서 되게 필요하다라고 느꼈는지 점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와요. 예. 사실 사주는 좋은 사주는 맞아요. 박혜수 씨 사주가. 근데 연기자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연기 캐릭터를 잘 골라서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죠, 약간. 이런 캐릭터가 많아야 되는데 그냥 드라마 자체에 이런 캐릭터가 적으니까 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거. 그래서 연극을 많이 했나 봐요. 왜냐면 연극은 역할이나 캐릭터들이 더 다양하게도 많이 있고 더 자유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우리나라처럼 뭐 연극은 막 사랑 얘기가 이렇게 주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맞죠, 사실. 그리고 정경호 씨 사주 볼까요? 정경호 씨는 이제 친구로 나오죠. 친구 준호로 나오죠. 드라마에서. 사주 본원을 보면 개해년 경신월 신묘일주고요. 차력법으로 개해년 신유월 정묘일주입니다. 사주에 재성이 주가 돼 있어요. 실제 정경호 아버지가 유명한 PD 맞죠? 맞아요. PD예요. 유명한. 그것 때문에 그것발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그래도 잘 하는 편이에요. 뭐 생김새도 괜찮고 따지고.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어요, 연기가. 늘었죠.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너무 말랐어. 아니에요. 정경호가 원래 되게 뚱뚱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아침마다 뛴대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서 관리를 엄청 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인가? 이사주가 불운일 때는 좀 찔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릴 때는 불운이었나 보네. 그쵸. 그리고 이사주는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사주 잘 모르면 이거 보기 어려운 사주예요. 근데 사실 좋은 사주입니다, 이사주는. 그거는 비법이라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론적인 얘기를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드라마에서는 김재혁하고 준호하고 절친이고 단짝인데 또 성격은 또 정반대잖아요. 이게 이렇게 어울릴 수도 있을까?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친이라서 맞는 건데 유명한 말 있지 않나요? 정말 친한 친구는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놀리는 친구다. 그렇죠. 감히 못 놀리죠. 처음 들어보긴 했지만. 그런 거 처음 들어보셨나요? 친한 친구들은 보통 친구가 힘들면 놀립니다. 그렇죠. 감히 못 놀리죠. 사실 안 친하면. 친하지 않으면. 서로한테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오히려 그냥 서먹한 사이면은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봤을 때는 이 친한 친구의 모습이 되게 어색하지 않아. 근데 여성분들이 그렇죠. 보면은 뭐야 좀 과도하거나 그러지 않아? 너무 장난스럽지 않아?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남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 모습이요? 그래요? 남자들이 봤을 때는 전 참 좋아 보이던데. 더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더 욕하고 막 서로 친하면 근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은 막 이렇게 장난 안 치잖아요. 친해도. 요즘은 치지 않나요? 장난? 그래도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아무리 친해도. 그 여자들끼리도 친하면 서로 2년 전에 하던데 보니까.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M님은 관이 많아서. 이 차력 임진이니까 임진일주들은 잘 그러진 않아요. 친구들끼리도. 제가 왜 그런 게 이제 가정 환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오히려 사촌 동생들한테는 그런데 저한테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김재혁 같은 경우에는 딱 이 드라마에서는 완전히 이 야구판에서는 진짜 강하고 빠른데 그 실생활에서는 완전히 바보잖아요. 어리버리하고 전 처음에 모자른 바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기억에 남는 장면 있잖아요. 그 야구장 가가지고 그 동전 놓고 치는 거 그거 동전 안 넣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공 치려고.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지. 예. 처음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막 사진 찍는데 동전 넣어야죠. 네. 그런데 기자들 뒤도 막 그러잖아요. 저거 바보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 사람이 좀 거기서 어눌하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어눌하게 보여요. 뭐랄까 저는 뭔가 이렇게 드라마를 봐서 빠져들면 저랑 동일시를 시켜서 그런 특징도 있는데 뭔가 이해도 돼요. 이해가 되나요? 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끼가 있어가지고 좀. 그래요? 네. 안 그런 것 같은데. 생긴 건 안 그래 보이는데. 집은 잘 찾아가니 이런 소리 듣기 때문에. 그냥 엠님도 바가지 머리 하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너무 관이 많은 사람의 약간 있어. 그것도 그러고 제 생각에 그 머리 하면 누가 봐도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딱 보면 드라마에서는 이제 외유 내강형이잖아요. 상남자 딱 그런 스타일인데 그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어떻게 할까? 되게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비교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도관 친구와 이 관만 남자 둘 중에 고르라면은 100% 준호죠. 그렇죠. 이게 드라마상의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그래도 표현된 거지. 사람으로서 감동은 김재혁 선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빠릿빠릿한 게 낫죠. 완전 싫어요. 네. 아우, 속 터져. 진짜 뒤통수 때렸지. 연인으로면. 빨리 말하라고. 네, 진짜 욕합니다. 링링님도 욕할 수 있어. 이게 드라마니까 그 정수정 여자친구가 계속 붙어 있었지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진짜로는. 불가능해요. 사실. 그 수준은 안 돼요. 네. 근데 그래도 멀리서 보기엔 너무 참 감동이에요. 그래요? 네, 정말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게 낳으려고 했는데 또 팔이 다쳐서 못 움직여. 그리고 그 사연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연이 많은 게 어렸을 때부터. 이 드라마에서는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친구 정경호 준호가 훨씬 잘 던지는 투수였고 얘는 그냥 평범한 선수였는데 그 차 사고 난 이후에 그 친구 정경호는 야구를 그만두고 이 친구는 이제 재활을 해가지고 오히려 재활이 안 된다고 했는데 재활까지 해서 재활해서 프로야구도 스카우트 된 게 아니라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스타가 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별명이 불사조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불굴의 감옥에서도 원래 왼팔 투수였는데 그 똘마니한테 찍혀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팔로 바꿔가지고 또 오른팔 투수로 바뀌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이 저는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팠냐면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뭐가 또 삐그덕대. 또 뭘 좀 하려고 하면 삐그덕대. 그래서 뭐가 이게 쭉 이게 뭔가 이게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꺾이고 그런데도 한계를 쭉 간다는 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주들은 인수가 잘 없고요. 대관 유형의 사주예요. 네. 그래서 항상 좀 편하게 가질 못하고 이렇게 꺾이는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그게 난데. 네. 다 자기래. 맞아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데. 네. 그리고 관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티는 힘이 있잖아요. 네. 김재혁 선수가 거기서도 힘든 거를.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관은 그럼 이 사람이 관이 많은 건가? 관이 적어서 버틸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오해가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녹음 전에 자유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관이 많은 게 관을 버틸 수 있는 힘인가 아니면 계속되는 관인가. 전 수업 들어서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이 많으면 못 버팁니다. 결국에는. 왜냐면 오히려 관이 많은 사람은요. 관이 단순히 많다라고 하긴 그렇고 구조상 그건 좀 봐야 돼요. 구조상 강하게 나와 있으면 오히려 못 버텨요. 그래서 이직률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관이 세게 돼 있고 잘못 이렇게 너무 강하게 돼 있으면 오히려 더 버티는 줄 아는데
처음에 버티다가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는 누구도 못 버텨요. 누구도 못 버팁니다. 거기는 관이 많든 적든 누구도 못 버텨요. 그랬을 때 관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많이 뭐라 그럴까 좀 직장적으로 더 잘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네, 그래서 좋지 못한다고 표현. 방송에서도 몇 번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관을 즐겨라. 관 이제 식상이나 인수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관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뭔가 거기에 행복을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섞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분들은 사주 사실 제 방송 들으면 몰라요. 사실 이게 구조라는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관의 위치나 이런 개념이 잘 없어서 사실은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이 개념을. 그럼 이제 김재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속되는 관이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다 관을 어쨌거나 이겨내서 결국에는 이제 재기에 성공하잖아요. 되게 이 장면은 되게 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본인이 세게 칠 때는 오히려 세게 치잖아요. 네. 오히려 내 위기를 오히려 같이 맞서면서 이런 부분은 식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힘들 때 또 친구들이 도와줘요. 오히려 막 그렇죠. 네, 많이 도와주죠 또. 같이 보초도 서주고 막 오히려 많이 챙겨주고 그런 부분은 인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김재혁 사주에서는 실제 관만 나오지 않아요. 관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맞는데 관만 있지 않고 식상이나 인수 구조도 굉장히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죠. 슬기로운. 그래서 슬기로운. 네. 그래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약간 매니저 같은 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맨날 도와주고 이런 게 그래도 도움도 받고 그래요. 근데 실제 관만 많으면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근데 확실히 절지 인생은 맞는 것 같아요. 변화도 많고 다치는 것도 많고 거기서 재기도 성공하고 이런 것들은 절지가 거의 분명하죠. 사주에 본원이든 차력이든. 그 친구 준호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똑똑하고 좀 민첩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래서 손해보고. 그게 재성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약간 재성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운동선수도 오히려 처음에 재능을 잘 보여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 그 김재혁 선수보다 더 훨씬 먼저 잘했죠. 성공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성적인 부분, 그리고 거기서 되게 패션도, 아니, 무슨 교도관이 그렇게 잘 입고 댕겨, 멋있게. 네. 집도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돈 많이 버나봐. 교도관 연봉이 되게 얼마인 거야. 영화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이야. 뒷돈 받나? 교도관이? 정경호는 좀 비현실적이어서 사실은. 네, 맞죠. 그리고 동생이 기자야. 사회부 기자. 사회부 기자야. 근데 너무 좋은 집에 되게 패셔너블하고 막. 예.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죠. 저축을 꼭 한다기보다는 법만큼 쓴다든지 또 따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그러나 거죠. 거기서 주식 투자를 또 못한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그랬잖아요. 어떤 뭘 개발을 했는데 그때 주식회사로 상장할 때 주식을 받을래? 너 5천만 원 받고 너 여기서 끝낼래? 했을 때 그냥 5천만 원만 받고 끝낸 거예요. 근데 다른 동료들은 그 주식으로 주식 부자 되고 거기에 또 취직하게 맞아. 되고. 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 생각이 많이 났어. 이 정경호를 보면서 생각하셨군요. 네. 저는 주인공을 보면서 제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자유님? 주인공 혹시 말 더듬는 사람 보고 자기 생각을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 핫띠 발작보. 저는 해롱이? 해롱이라뇨. 저는 유대위. 저도 제가 딱 군대 들어갔으면 나는 저 모습이겠다. 처음에. 저라니까요. 완전 눈에 도끼 가득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유대위 그 외모를 보고. 맞습니다. 차쌤이 외모를 보고. 되고 싶다, 유대위가. 그죠. 근데 그랬을 때 왜 그 둘이 대화한 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여기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다. 김재혁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그럼 다 살려고 하는 거다. 먼저 유대위 사주도 한번 볼까요? 네, 처음 본 배우이긴 하지만. 유대위 봐야죠. 정혜인이라는 배우잖아요. 이쁘게 생겼잖아요. 네. 그 사주 본원이 무진년 을묘월 병술일주고요. 차륵법이 무진년 정사월 신미일주예요.
차력법 신민일주 저랑 똑같네요. 좋아하시네요. 네, 실제 외모가 잘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본원 보면은 인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약간의 흠이에요. 이사주도 여태까지 안 뜬 이유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지 않아요. 31살이에요. 네. 네. 되게 어려 보였는데. 그쵸. 동안에 되게 어려 보였잖아요. 쉽게 뜨지 않는 이유가 이사주도 너무 캐릭터성이 강해요. 그래서 연기력은 있을 수 있는데 나름의 고집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드라마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외모가 이렇게 눈에 잘생겼는데 눈에 톡 튀진 않았던 게 전 그 친구하고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억울한 사람 있잖아요. 예. 너무 둘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억울한 사람이 누구죠? 그 회사원? 아니 고 박사 말고 젊은 사람인데 맞아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맞아요. 사람 죽어서 감옥 온 사람 있잖아요. 죄 안. 네, 주로 목공소에서 나왔던 네네. 분 있어요. 네. 방 동기가 아니고? 네. 사실 좀 그래요. 이 사주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게 있어요. 더 사람이 유들해야 돼. 그러니까 연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배우는 연기나 이런 것만 그렇죠.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PD한테도 샤바샤바 잘하고 뭔가 스태프들한테도 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좀 유들유들한 맛이 있어야죠. 좀 까칠한 타입이다 이거지.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불합리한 것도 보고 막 이랬을 때 좀 까칠한 타입이라. 어쨌거나 이 정혜인 이 친구는 그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그 주연을 하나 맡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손예진이랑 나오는. 아, 그래요? 네. 영화예요? 드라마? 드라마에서. 근데 아직 안 냈어요, 아직. 뭐, 히트를 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주연을 맡았으니까 떴다고 봐야죠, 뭐. 그런데 전 조금 아쉬운 게 그 드라마 나오기 전에 흥부 있잖아요. 거기도 나왔어요. 영화. 김주혁이랑 네네. 나왔던 거에.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안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도 좀 묻힌 것도 있고 사실 운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분이 정혜인 씨가 얼마나 그 판을 잘 버티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더 제 생각에 기회도 잡고 왜냐면 이 사람은 기회도 좀 놓칠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 약간 고집 때문에 좋은 기회도 그런 거. 그렇죠.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예. 무명이라고 해야 되나? 정혜인 씨도 뭐 무명이었으니까. 무명이었죠. 예. 이런 무명 배우 중에 정혜인 씨만큼 생긴 사람 되게 많아요. 많아요. 예. 더 잘생긴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안 뜨는 이유들이 그걸 못해요, 사실. 예. 그 한 끗 차이의 그 샤바샤바 그런 게 다들 있는데 그렇게 샤바샤바가 되려면은 좀 어떤 게 사주도 좋아야 되고 너무 까칠한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성격상 좀 유들유들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아니면 약간의 무관심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눈에 다 보이니까 아마 좀 짜증낼 부분은 짜증나고 막 이런 것들. 이분 자체에 눈에 보이겠네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기회들을 조금 이전부터 있었는데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나이가 이 정도 있으면 연기하다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배우가 임화영, 그 김재혁 선수 여동생. 아, 진짜요? 네. 정경호 여자친구로 나중에 되는. 실제로는 되게 이쁜데 그 드라마에서는 좀 안 이쁘게 나왔죠.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은 근데 약간 그게 특징이더라고요. 제 다른 드라마도 봤거든요. 이분이 나오는 약간 단막극으로 약간 이분의 캐릭터가 약간 울상 캐릭터가 많아. 저는 그게 싫었어. 맞죠? 저는 울상. 크리스탈처럼 그 좀 약간 크리스탈은 너무 이쁜 거. 예쁘기도 예쁘지만 그렇게 울지 않는 여자 스타일이 좋거든요. 첫 등장부터 막 울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는 미울 수밖에 없지. 근데 다른 드라마 캐릭터도 약간 울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다른 뭐 예를 들어 감독들이 봤을 때 이 배우를 약간 밝은 이미지보다는 약간 그런 어두운 캐릭터로 좀 더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냐면 전 다 처음 봐가지고 CF 모델을 했어요. 아, 그래요? 듀오 알아요? 듀오? 예. 결혼의 듀오. 네. 거기 모델이었어요.
듀오 모델 많아서 누가 있나요? 거기서 되게 이쁘게 찍혔었어요. 듀오에서는. 실제로 예뻐요. 예쁘죠. 근데 이 드라마는 좀 이상하게 실제로 봐봐요. 아주 그냥 대단하겠지. 근데 일단 캐릭터상 저는 막 징징 우니까 싫더라고. 그래도 뭐 나중에는 밝게 나와요. 뒤에는. 그래요? 제 뒤를 못 봐가지고. 굉장히 밝게 나오고요. 사주를 보면은 갑자년 갑술월 정해일주고요. 사주 본원이 차력법으로 갑자년 을해월 경술일주입니다. 사주는 괜찮아요. 좋아요. 좋고 외모 자체도 실제로 막 화려함이나 이런 게 뿜뿜하는 게 아니라 좀 단아하잖아요. 실제로 되게 회사원이나 일반인들에도 많아요. 실제 이 사주는 일반인이라 그래도 외모는 예쁘다고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근데 사주에서 약간 아쉬운 점은 사주상에서도 임팩트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개성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주는 그냥 회사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 그냥 편안한 사주. 그게 너무 무난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연예인 치고는 좀 너무 무난해. 삶 자체도 좀 일부 좀 무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거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좋은 거겠지. 개인적으로 좋은데 배우의 삶으로는 막 그렇지. 어렸을 때 집에 뭐 배우 좀 경험해 보고 그리고 무난하게 살면 되죠. 뭐 어른들이 좋겠다. 되게 좋아할 타입. 네. 그리고 이분이 근데 사주가 무난한데 왜 배우를 하는지 알아요? 왜일까요? 이분의 귀가 귀가 약간 엘프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요? 그렇게까지 못 봤네. 이제 관상으로 가시나요? 엘프귀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약간 원숭이처럼 이렇게 귀가 그렇게 좀 예쁘게 돼 있는. 쌤 이제 관상까지 보시네. 관상 보시죠. 관상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연예인 똑같은 사주라도 좀 연예계 쪽으로 가거나 그런 끼 있는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남성이 더 귀해요.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이요? 실제 남자들은 그런 귀 가지면은 연예인으로 뜨거나 솔직히 좀 인기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일반인 중에도 그런 귀가 있는데 그래도 그런 귀를 가지면 외모들이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도화적인 기운을 좀 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사주까지도 좋아지면은 아주 좋죠. 그 드라마에서는 이 이마영이 그 제희로 나오잖아요. 그 재혁이 동생. 그래서 보면 이 드라마에서는 이 집 식구들은 다 느릿느릿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여동생이 제일 그래도 그 와중에 제일 빠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생각보다 뒷부분에서는 되게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나와요. 연애를 할 때도 예쁘게 나와요. 처음에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런 오빠 닮아서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인데 당연한 그런 죄책감이 들겠죠. 나 때문에 오빠가 감옥 갔다고 생각 들 거고. 그죠. 자기 감정 표현도 잘 안 하고 그 드라마에서는 그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바로바로 나오는 스타일인데 그 이 여자는 정반대 또 캐릭터.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표현하던데요. 그 동생이랑 만나는 장면에서 나 네 형 좋아해. 이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좋아진 다음에 하고 처음에는 뭐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 완전히 올드 스타일로 나오죠. 근데 외모는 크리스탈이 딱 보면은 예뻐서 더 꽂힐 수 있는데 막상 사귈 때 성격은 제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원래 그 듀오 모델로 어떤 면의 성격이 좋을 것 같아요? 인수의 그런 따뜻한 면? 따뜻한 면도 있고요. 실제로 배려도 많이 해요. 정경호도. 배려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그런 거. 그랬을 때 크리스탈은 너무나, 그런 장면도 좀 부족하죠. 막 배려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사실. 크리스탈 스타일을 보면 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너무 부담스러워. 남자들이 어떤 게 부담스러워요? 왜? 어떤 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예뻐서. 아니에요. 너무 이쁘고 너무 또 막 나갈 것 같은 느낌도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그 드라마상에서 봤을 때 말은 툭툭하지만 그 안에서 다 배려가 있던데. 드라마에선 그렇죠. 근데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요,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드라마에서 내가 남자 또라이는 다 만나봤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김선수랑 사귀게 되잖아요. 김선수도 또라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지, 보통 사람은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탈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이 선뜻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히 고르라면 이마형 스타일을 다 고르지 그렇게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각만큼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드라마에서는 보면 얘가 초딩 때부터 그 고등학생 오빠를 좋아한 거잖아요. 네. 그 드라마에서도 뭐 10몇 살 차이 나는 상태잖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의 지효 사주는 금일간으로 확실하고요. 톡톡 쏘고 경인일주나 신묘일주 그런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네. 나이 많은 사람 좋아하고 약간 그런 거. 그때 약간 똘끼도 있고 네. 그런 스타일. 화려하지 않으면 안 사귈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니까 이 지혁이가 슈퍼스타니까 사귀지. 슈퍼스타가 아니었으면 안 사귈 수도 있지. 아니면은 그냥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든가 사실 좀 일반적으로 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캐릭터상은 아니에요. 쉽게. 예. 그 사주가 만약에 그 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실제 지호도 성공한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지 그 사주에 실제 가지고 만약에 있다면 본인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 되게 어려운 사주예요. 근데 드라마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이 지호가 누군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탈. 저희는 사주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을 위해서. 네. 제시카 동생. 제시카 동생. 예. 복 받은 유전자. 그 다음에 볼 사람이 해롱이. 거기서 이제 마약 환자, 마약 중독 환자로 나오는데 사주 본원이 개해년 개해월 신유일주고요. 네. 차력법이 개해년 갑자월 갑오일주입니다. 네, 사주 좋아요. 굉장히 좋은 사주고요. 배우로서 배우가 아니라 저 사실 이 생년을 똑같으신 분 봤어요. 많이. 와, 많이 봤어요. 식상이 그냥 뭉쳐져 있네 이렇게. 네, 외국인도 보고 좀 봤는데 외국인은 그냥 은행원에서도 일하시는 분부터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다들 괜찮게 나가요. 네. 이게 식상 덩어리네요. 이 사람은. 식상 본원에서는 식재가 되게 잘 나와 있고 차력법 쪽에는 인수도 잘 나와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머리도 좋고 잘 나갈 수 있는 무조건 그런 사주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주면. 외모도 좋을 것 같고 다들. 이 친구가 그 비밀의 숲에 나왔던 친구죠? 왜요?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차가운 검사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요? 나쁜 검사. 아니지, 나쁜 건 아니고 억울함을 가져서 범인이야. 범인. 범인인데 연기를 되게 잘했죠. 제가 안 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이 해롱이가 여기 출연진 중에서 이 인기가 넘버 3 안에 들었대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유일한 웃기는 캐릭터였잖아요, 사실은. 근데 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요? 너무 연기 자체가 좀 과장돼 있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검사님이 왜 저래 했었는데 저는 좀 빠져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그래도 딱 보니까 알았나 봐요. 난 나중에 알았는데. 바로 알았죠. 그거 말고도 김 선수 매니저로 나왔던 그분 있잖아요. 안경 쓰고. 그분이 또 비밀의 숲에서 또 멋있는 그렇죠, 또 검사님이셨거든요. 이 친구는 되게 인기가 좋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현실적이었는데 이 약물 중독자는 결코 약물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집어넣는 장면을 넣게 됐대요. 신 PD 말에 의하면. 근데 진짜 끊기 어려워요. 어렵대요. 왜냐면 그게 사주에도 표현이 돼요. 약물 중독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주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마약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흔히 말하는 탕화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물이 중독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마약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 술? 담배? 담배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냥 약을 과다 복용했다든가 그냥 단순히 그 정도 우울증 약을 먹었다든가 그 정도로 많이 나오죠. 탕화살이 어떤 건가요? 약 같은 거 약에 잘못 먹어서 정신이 헷가닥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너무나 약이 흔하기 때문에요. 그게 되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약물이 더 많은 그냥 조금이라도 사주에 그런 귀문이나 탕화살이 껴있으면요. 그냥 미국에서는 마약을 더 접하기 쉬우니까. 네.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게
마약을 한다고 나쁜 사주가 아니야. 실제로 미국에서도 꽤 돈 많고 이런 사람들 다 마약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아야 마약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마약하겠어요? 비싸서. 솔직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밤일하고 막 이런 분들도 마약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사주의 기천을 구분하는 건 또 어렵다. 그냥 약을 한다. 그냥 거기까지만. 원래 그 부유층들은 약 하잖아요. 저기 누구야? 김무성 아들도 했다고 그러고. MB 아들도 하지 않았나요? 했다고 그런 설이 있고, 하여튼 간에. 그네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하여튼. 그네도 하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흔하죠. 왜냐면 약물이라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마약이라고 하니까 약물이 되는 거고 그냥 원래는 진통제도 마약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라마상에서도 감기약을 왕창 맞아요. 먹고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냥 힘들면은 약을 잘 먹으면은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면은 이제 다들 떠올리시는 분이 있겠지만 최주부님이잖아요. 네, 최주부님도 좀 그런 계열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약에 중독됐나요? 아니 약을 좋아하시죠. 약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네, 좀 더 이제 효과도 빠르게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런 계열이라고 봐야죠. 그분은 침을 좀 맞아야겠네. 침도 좋아해서 다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약을 전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약 먹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 아예 사주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구당 선생님이 약 가능하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요? 약을 많이 먹으면 간에 또 무리가 가서. 맞아요. 그러면 침뜸으로. 다 침뜸으로요? 네. 그 얘기는 내과 의사는 약을 먹어라. 외과 의사는 수술해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엠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캐릭터 중에서 어떤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어요? 아무래도 김재혁 선수. 주인공? 네. 주인공 말고? 주인공 말고 또 가슴이 또 좋았다기보다도 억울해. 제가 사형수? 아니요, 사형수는 못 봤고요. 거기까지 못 봤고 고박사. 뚱뚱한 아저씨가 사형수죠. 무기징역 하시는 그 살인도. 아니 그분도 그냥 저는 소장님이 제일 좋았어요. 소장님. 교도소 소장님. 김재혁 선수. 네. 맞아요. 웃겼죠. 정웅인. 네, 정웅인 캐릭터 좋았죠. 팽경장. 네. 다 만들어진 느낌이니까 그렇죠. 너무. 그리고 그 영화상의 모습에서 너무 루즈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원래는 관이면 더 극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감옥을 안 갔기 때문에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을 많이 조사하면 사주 때문에 많이 조사하면은 실제 감옥이 이거 다 얘기해도 되나? 네. 얘기하세요. 루즈합니다. 진짜 그래요. 감옥이 루즈하다. 슬기로운 깜빵 생활처럼 그런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남는 게 시간이라고 하고. 그냥 루즈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다들 죄인처럼 막 이렇게 있고 안 그러고 솔직히 권력 있으면요. 수시로 나갔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실제 갔다 온 사람한테 들었는데 한 지방에 한 군수 정도 되면요. 그냥 점심때 되면 교도소장이랑 같이 나가진 않고 그냥 국밥 시켜 먹고 이런데요, 그냥. 실제로 나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어요. 그 재벌 회장들 보면 다 나갔다 오는데. 왜냐면 문제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일반인 중에서 내 주위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교도소 안에서는 돈이 최고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완전히 병신 취급받는 명치금. 밖에서랑 똑같대요. 실제로. 거기서도 되게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력. 거기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 이상한 깡패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돈이 없어서. 실제로도 진짜 그렇답니다. 거기서도 진짜 그러고. 혹시 주위 사람이 갔으면 영치금 많이 넣어주세요. 저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나는 여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한 몇십 명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김재혁과 같이 했던 캐릭터가 있어요.
그 두 캐릭터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누군가요? 그 법자라고. 법자. 그 네, 법무부의 자식. 예, 예. 아, 그래서 법자였나요, 이름이? 네, 법자, 별명이 법자잖아요. 네, 법무부의 자식. 설명충. 맞아요. 설명 너무. 뭐든지 설명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재혁이 이 친구를 도와주면서 얘가 이제 되게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애인데 살면서 처음으로 도움을 받고 김재혁한테 충성을 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번 사주를 볼까요? 네. 사주가 본원이 신민년, 경자월, 을해일주고요. 사주에 인수가 많이 있네요. 차력법으로 보면은 신민년, 신축월, 경술일주. 순간에 금으로 나열돼 있고요. 인수도 많이 있어서 사주는 괜찮은데 근데 인수가 많이 있네요. 좀 곱상하게? 원래 이런 사주는 감옥 잘 안 가는데, 집이 잘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쵸. 좀 막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생긴 게 원래는. 사실은 그렇게 없어 보이진 않았죠. 그쵸. 그래서 뭐, 아무튼. 근데 실제로 이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뭐든지 설명 잘하고. 맞아요. 뭐든지 아는 척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 좀 더 식상이 많은 그런 유형의 사주고요. 그래서 좀 가르친다든가 좀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명의 캐릭터가 그 똘마니. 네. 그 안창환이라고 머리 빡빡 깎은 애. 처음에는 이제 나쁜 놈의 똘마니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재혁의 똘마니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김재혁 그 왼팔을 쑤셔가지고 왼팔을 못 쓰게 했잖아요. 이제 김재혁이 받아주니까 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또 김재혁의 충성을 다하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사실 거짓말이죠. 네,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비현실적이긴 한데 이런 성격이 있긴 있어요. 꼭 2인자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짱들이 있잖아요. 통이라고 그러나 짱이라고 그러나 하여튼가나 보면 꼭 그 밑에서 2인자 역할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또 따로 있는 건지 사주가 따로 있어요. 확실히 대장형 사주가 있고, 그쵸. 그냥 무리해서 그런 사주가 있는데 일단 이 사주를 볼게요. 사주 보면은 을축년, 이모월, 무술일주고요. 약간 좀 무술일주 같이 생기긴 했어요. 무진 느낌은 약하고. 이 친구 이 배우가 안창환이죠. 안창환. 사주 차력법 보면 을축년, 갑신월, 을류일주입니다. 관이 강하게 나오는 좀 세게 보였잖아요. 약간 마동석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실은 세게 캐릭터가. 보였죠. 마지막에 약간 귀여운 척하고 약간 그렇게 나오는데 원래 성격은 좀 세 보이는 일반적인 캐릭터가 맞죠. 약간 바보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센 거죠. 그리고 좀 더 꾸미면 잘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빡빡이하고 막 이래서 그러지. 이 드라마에서는 좀 그렇지만 맞아요. 잘생겼죠. 못생긴 스타일이 아니에요. 꾸미고 하면은 잘생긴 스타일은 맞습니다. 제 생각에 연기자로는 좀 그런 좀 거친 연기 위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관도 잘 나와 있고 관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범죄자 역할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검사 역할, 경찰 역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명이 상당히 그 좀 정이 가는 캐릭터더라고요, 사실. 이 드라마에서는. 근데 유독 이 드라마가 잘 된 이유는 사주 좋은 사람들을 잘 모아놨어요. 되게. 그 신 PD의 그 캐스팅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확실히 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잘 보는 것 같아. 끌어모으는 걸. 운 나쁘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사실 말해줘도 몰라요. 얘기해도. 왜냐면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주관적이라도 그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차이예요. 운 나쁜 사람은 나름대로 객관적이 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고. 이 세상에 객관적인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객관적인 거를 모아다가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근데 객관적인 척을 하는 것뿐이야. 사람들은요, 원래 데이터를 모아서 자기는 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주관적으로 뽑거나 주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기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컴퓨터는 객관적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보통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자유님도 좀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예전에 또 데이 트레이더를 한 6개월 했었죠. 예. 그래서 보통 데이 트레이더들이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객관적인 패턴을 데이터를. 보고. 예. 그러면서 그 패턴이 나오면 결국에는 돈 베팅할 때 주관적으로 베팅을 합니다. 신기해. 패턴을 보고 분석하고 그래프 분석하고 하는데 네. 그 팔 때가 좀 어렵죠.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주관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팔 때는 객관적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결정적으로 객관적인 부분이 어려운 게요. 금액 때문에 그래요. 주식에서. 왜냐면 가장 큰 거는 데이터나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1억을 넣어야 될지 1000만 원을 넣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해야 돼. 만약에 진짜 기계처럼. 실제로 돈 번 사람들 책들 보면요. 항상 정말 기계처럼 했습니다. 항상 걸 때는 1000만 원. 뺄 때 2%가 오르면 무조건 뺀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규칙적으로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못해요. 되게 어려워. 그게 말이 쉽지. 그렇죠. 감정이 들어가니까. 예. 이거 더 잘 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넣어. 근데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늘 틀립니다. 근데 어쩌다가 감방 생활에서 주식까지.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슬기로운 감방 생활 2 나오면은 여자들 이야기로 나올 것 같아요. 여자들 이야기? 네, 여자 감방.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M님이 갑자기 빠졌지만 우리끼리 마무리하죠. 저희끼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